안녕하세요. 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180 커피 로스터스의 주성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로스팅과 나쁜 로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좋은 로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좋은 로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로스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온전하게 맛으로 표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로스팅은 당연히 그래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발현시키는 작업이에요. 근데 좋은 로스팅은 당연히 캐릭터가 잘 발현이 돼야 되겠죠. 로스팅으로 인해서 없던 맛을 만들어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목적으로 두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따라와야 될 거는 좋은 단맛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맛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플레이버든 어떤 산미든 다 긍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단맛을 만들어내는 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컵이 있어요. 클린컵이 좋은 커피여야지 내가 만든 좋은 단맛이나 캐릭터들이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클린컵에 집중하셔서 로스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로스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로스팅은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나쁜 로스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은 로스팅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로스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나쁜 로스팅이 있어서 첫 번째는 커피의 실제 물리적 특성을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분, 밀도, 고도, 프로세싱 등등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생두가 얼마나 단단한지 경도값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경도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요 에너지량이 바뀌어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커피가 있고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커피가 있는데,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열량을 공급을 해야 될지가 이게 확신이 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로스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값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로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찾는지, 경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밀도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밀도 값이 높은 커피가 단단한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 내에서 어떤 게 무겁냐 가볍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커피의 크기가 먼저예요. 대부분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동일한 부피의 컵에 생두를 담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생두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밀도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밀도 값이 높게 나오는 커피는 당연히 이 컵에 커피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밀도 값이 높게 나오는 커피들은 커피의 사이즈가 작다. 반대로 밀도 값이 낮게 나오는 커피들은 커피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밀도 값이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작다. 커피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을 받는 표면적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표면적의 크기도 점점 커지게 돼요. 커피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같은 열을 공급을 했을 때 커피가 받아들이는 열도 큰 커피가 더 많은 양의 열을 공급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양의 커피를 로스팅을 해도 알이 큰 커피를 로스팅을 할 때는 보다 작은 열량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알이 작은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보다 좀 더 큰 열량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밀도 값은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제 강조하는 건데, 밀도랑 경도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 그래서 커피가 더 단단하다거나 더 무르다거나 하진 않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철하고 납이 있어요. 밀도는 납이 더 커요. 하지만 경도는 철이 더 크거든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로스팅을 시작하면서 오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로스팅을 하면서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 프로세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온도나 발현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세싱에 따라서도
프로파일 자체가 많이 달라져. 같은 농장에서 나온 커피라고 하더라도 워시드랑 내추럴이랑 뭐 투입 온도부터 진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볶는 프로파일이 있고 과테말라는 과테말라를 볶는 프로파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커피는 거기에 맞게 돼서 괜찮게 로스팅이 되겠지만 나머지 열의 9의 커피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의 실질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로스팅을 프로파일을 구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전 시간에 뭐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로스팅 어떤 구조나 형태를 가지고 있던 로스터가 있더라도 가장 열 공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류열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대류열을 쓸 때는 무조건 가스값만 뭐 높여준다는 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느리면 느릴수록 열 전달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류열을 공급을 내가 하겠다고 목표로 잡았으면 가스값도 가스값인데 공기의 흐름의 양도, 공기의 양도 내가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로스팅을 할 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클린컵이 좋은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클린컵은 공기의 흐름이 크면 클수록 깨끗해진다 라는 오해가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많아야 되는 커피가 있고 공기의 흐름이 많으면 안 되는 커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상 공기가 많이 흐르게 되면 깨끗하게 로스팅이 되겠구나, 체프도 잘 날아가고, 근데 그게 되게 큰 오해이기 때문에 적정 공기의 흐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경도가 높은 커피들은 많은 에너지량을 필요로 해요. 근데 경도가 낮은 커피들은 적은 에너지량을 필요로 해요. 대류열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량을 공급을 해야 되면 공기 흐름도 역시 커져야 돼요. 반대로 적은 양의 에너지량이 공급이 돼야 되는 커피들은 반대로 공기 흐름을 낮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되면 경도가 높은 커피, 에너지량을 많이 필요하는 커피에서는 적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언더가 나게 되고, 적은 에너지량을 필요로 하는 커피에서 공기 흐름을 많게 만들어버리면 과한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베이크드나 번트 또는 너무 빠르게 되면 커피의 겉면이 드라이해지면서 내부에 열 전달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더가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공기의 흐름이 빠를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은 로스터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열 공급. 정확한 열 공급을 하는 게 로스터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큰 열을 공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커피가 실질적으로 열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열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열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열을 공급할 땐 중요한 거는 모든 열은 커피의 표면에서 전달이 돼요. 대류가 됐든 복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모든 열은 커피 표면에서 열을 전달을 하게 되고, 먼저 뜨거워진 열들이 자기보다 더 낮은 온도의 수분이나 커피 분자의 열을 전달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비슷해지게 될 수 있도록 열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 공급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열을 조절을 하면서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투입하고 끝까지 화력 조절 한 번도 없이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초반에 열을 줄였다가 열을 공급을 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로스팅 방법이 있어요. 줄였다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열 공급의 기본은 커피가 로스팅 중에 그럼 데미지를 입지 않는 선에서 최대 열이 매 순간 공급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투입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열을 공급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수분이 하는 역할은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커피가 로스팅 중에 뭐
200도, 300도 고온의 대류열이나 복사열이 공급이 돼도 커피가 타지 않는 이유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에 대한 방어를 해요. 로스팅 중에 수분은 여기가 투입, 배출이면 로스팅 중에 수분은 투입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많은 양의 수분이 나오게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많은 양의 수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일정 구간이 되면 갑자기 많은 수분량이 늘었다가 툭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1차 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로스팅 할 때 그래프로 보면 수분은 로스팅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분량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열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커피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 데미지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열을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열은, 모든 배치에서 가장 큰 열은 투입 시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적은 열은 배출 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수분율에 맞춰서 공급되는 열을 줄여주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가스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기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스 압력을 표현해주는 기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기계를 쓰던 간에 최대 열이 매 순간 공급시켜야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값을 줄여주는 거예요. 최소값으로. 그 순간에 딱 필요 없을 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처음에 100%로 공급을 하다가 98%, 96%, 9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진행하는 챕터에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네,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빼주는 거예요. 최소값. 압력으로 나오는 것들은 1.2 kPa에서 로스팅이 시작이 되면 1.16 kPa, 1.14 kPa 이런 식으로 필요 없을 만큼의 최소값만 빼주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해주셔야 최대 열이 매 순간 공급이 되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최대한 맛으로 많이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포인트 100%로 가다가 어떤 포인트가 됐을 때 50%로 줄여요. 그 다음 30%, 1차 팝 전에 30%로 줄여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가스값이 빠지기 때문에 커피는 지금 맛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게 되면 그만큼 맛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 열을 조절할 때는 커피가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구간에서 열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가스. 아무 의미 없이 터닝 포인트에서 한번 130도에서 한번 150도에서 한번 180도에서 한번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열 조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커피의 가장 중요한 로스팅의 일관성마저도 쉽게 깨지는 로스팅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서 로스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 좋은 로스팅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열 조절, 너무 큰 조절. 내가 생각했을 때 2%는 되게 작은 퍼센테이지만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진행했을 때 2%는 되게 많은 양의 가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숙지하고 로스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많은 로스터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로스팅 결과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먹으려고 만든 커피가 잘 로스팅이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커핑을 진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커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로스팅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커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 커핑을 해야 되냐면 가장 변수가 적어요. 변수가 적다는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맛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추출 간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맛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커피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내 추출의 문제인지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변수가 적은 커핑을 하는 거고, 동일 시간에 가장 많은 샘플을 가장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커핑이에요. 그래서 커핑을 무조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혼자 하시면 좋지 않아요. 최소 나 이외에 몇 분과 동시에 진행을 해주셔야 칼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평균적인 맛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로스팅이 잘 돼 있는데 쓴맛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껴진다든지 산미가 좀 크게 느껴진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된 결과물인데
이게 잘못된 결과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평균값을 내기가 쉬워져서 꼭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커핑은. 그리고 이제 내가 여유가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측정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분 밀도계, 그리고 색도계. 수분 밀도계는 생두의 수분 밀도만 재는 게 아니라 원두 상태의 수분 밀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원두 상태에서 수분 밀도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똑같은 210도에 배출을 했어요. 같은 커피인데, 같은 210도인데 하나는 490 밀도에 수분율이 2.6%가 나왔고, 하나는 460에 2.4%가 나왔어요. 그러면 배출 온도는 같은데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로스팅 진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로스팅을 진행을 했을 때 같은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분 밀도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나는 항상 같은 온도로만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커피가 얼마만큼 팽창을 했는지, 수분이 얼마만큼 제거가 됐는지에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컬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컬러 체크. 컬러 체크를 할 때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홀빈하고 그라운드빈을 컬러를 체크를 하는데, 홀빈은 외부 컬러, 내부 컬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 값이 차이가 얼마 이상 나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커피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비슷한 배출 온도의 로스팅을 해서 진행을 끝내도 어떤 커피는 더 밝은 컬러를 내는 커피가 있고 더 진한 컬러를 내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라운드를 했을 때 이 컬러가 뭐 90이 됐고 뭐 75가 됐어요. 그라운드 컬러도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컬러를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내가 이 커피를, A라는 커피를 먹었을 때 80에 90이 나왔을 때 맛이 괜찮았으면 이 커피는 그냥 80에 90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B 커피는 65에 75가 나왔을 때 맛있었으면 그냥 이 컬러가 나오면 되는 거고, 라이트하면 라이트할수록, 다크하면 다크할수록 이 두 컬러의 편차가 라이트하면 라이트할수록 크고 다크해질수록 적어져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때는 편차가 10이었는데 이때는 20이었다 그래서 로스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밝아서 그냥 편차가 좀 더 크게, 이게 이 차이가 크게 나오는 거고, 어두워지면서 조금 그 편차가 줄어든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꼭 무슨 컬러를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맛있었을 때 컬러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찾는 거지, 무조건 뭐 브라질도 90, 에티오피아도 90, 콜롬비아도 90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맛있었을 때 기준을 찾는 거예요. 맛있었을 때 490에 2.6%였으면 맛있었다. 맛있었을 때 이 값이 나왔다. 그럼 다음에도 이 값이 나오게 로스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맛있었을 때 80에 90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도 80에 90이 나오면, 아, 맛있었을 때와 수치가 비슷하니 비슷한 맛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체크를, 로스팅이 끝나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로스팅도 되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업무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그냥 추출을 해서 드세요. 이러면 로스팅이 하나도 안 늘어요. 그래서 꼭 커핑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측정 장비로 항상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좋은 로스팅과 나쁜 로스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팅이란 데이터다. 로스팅에서 감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각을 가지고 일정한 로스팅을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80 커피 로스터스 주성현 로스터입니다. 저는 2017년 한국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요. 2018년 인터내셔널 로스트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로스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예요. 아니면 로스팅을 하시다가 좀 나는 뭔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 뭔가 벽에 부딪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습이 다 같이 존재하는 클래스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무척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0 커피 로스터스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스팅 방법이 에테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에테르는 환경 온도에 대한 반응을 보며 로스팅을 하는 건데, 많은 부분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커피가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지 적은 열을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로스팅을 하면 디테일하게도 로스팅이 가능할 뿐더러 좀 더 일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로스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를 들으시면 로스터로서의 기본적인 스킬들은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터를 쓰시던 간에 이 클래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값들을 만들어내는 로스터가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가며 로스팅을 하는 건데, 그 방법만 하시면 저보다 더 로스팅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